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두입니다. 현재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첫 윤석열 사퇴 얘기가 나왔죠. 최근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서른 최고위원이 나 같으면 사퇴했을 것이다, 이런 강한 주장을 내면서 지금 윤석열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청장이 여태까지 저질러왔던 만행을 봤을 때 충분히 진작 나왔어도 모자랄 그런 합리적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최근 이 민주당 법사위가 왜 든든하다고 평가를 받는지, 이 내용들을 짤막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윤석열 사퇴 압박, 서른 나였다면 벌써 그만뒀다. 이외로도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님, 이런 분들이 최전선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죠. 지금 여당 지도부에서 윤석열 검찰청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보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윤석열 관련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물러나는 게 상책이라며, 적어도 책임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둬야 한다 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또 윤석열 검찰청장이 대립각을 세우니까 지금 여건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부당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건이 불편한 심기가 아니라요,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할 검찰 적폐에 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저였다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른 최고위원은 제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제가 요즘 영상에서 계속 다루고 있지만 이 대검 감찰부에서 맡고 있던 한명숙 사건 검찰수사팀의 위증교사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하면서 갈등이 비롯된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배당을 할 때 사본 배당이라는 초유의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게 바로 윤석열 검찰이고요. 특히나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이 강력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윤석열 검찰청장이 이렇게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이걸 교묘하게 왜곡해서 이 민주당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윤석열 검찰청장을 은연중에 옹호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청장이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연한 합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극적인 보도에도 절대로 낚여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실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업무보고에 출석해서 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조치를 두고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후 대검 감찰부에서도 특정 참고인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게다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 검찰청장의 재배당 지시를 두고 만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며 압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개인 의견일 뿐 당 차원의 견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여당이 윤석열 검찰청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검찰청장과 관련한 개인 비리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의도가 궁금하다라고 말한 중견 간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일단 윤석열 검찰청장의 개인 비리가 없었다고요? 문제가 없었다고요? 저 사람이 문제가 없는 거면 대한민국의 99%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국내의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 장모, 그리고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패거리들의 만행, 이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채널의 이동재 기자, 그리고 곽상도 씨 과거 검사 시절에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조작 사건, 과거 인혁당 사건, 온갖 조작 사건들은 다 만들어 놓고, 게다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여태까지 검찰 집단이 저질러온 짓들만 해도
지금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한두 개입니까? 게다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건들은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라야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라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라도 하죠. 결국에 일반 국민들의 사건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윤석열 검찰뿐만 아니라 과거 수십 년 동안 이 일제 잔재를 여전히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그 검찰의 무시무시한 독점 권력, 이 수사권, 기소권, 이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당연히 공수처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청장이 거치 문제를 왜 논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정말 모르십니까? 정말 모르신다면 그건 그거대로 심각한 거고요. 알고도 저런다는 건 그냥 거짓말하는 겁니다. 뭐로 가도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윤석열 장모 그리고 김건희 씨가 죄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태까지 무슨 명분으로 그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습니까? 양심은 있는 겁니까? 네티즌들의 반응도 이렇습니다. 장모와 마누라를 지켜야 한대요. 주어 없네요. 나경원 씨 뼈 때린 거죠. 나경원 씨 보고 있습니까? 쭉 이렇게 사건을 정리해 놓은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기레기들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두려운가 봐. 그니까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날이면 날마다 받아쓰기나 하고 호도나야 되고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자기 친인척이 기소가 됐는데 재판에 오해가 없도록 그만두었던 조국처럼 너도 그만두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 연락사무소 폭파에 장관이 그만두는 것도 책임있는 위치란 그런 거야. 이건 뭐 배째란 식이네. 또 조중동 통합당 도와주고 국민을 아직도 호구로 보내 이것들, 이런 네티즌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보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검찰청장만, 그리고 일부 윤석열 패거리에 들고 싶은 사람이나 혹은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만 뭐가 잘못된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태까지는 검찰과 언론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끼리끼리 악어와 악어새처럼 저렇게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제는 무너질 때가 됐습니다. 심지어 항명 논란으로 번진 한명숙 사건이 지금 초유의 감찰부장 감찰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청장의 사건 배당 지시에도 불구하고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진정서, 자료 원본 등을 해당 부서에 넘기지 않으며 감찰부가 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라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검 내부에선 감찰부장을 감찰, 징계할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파악이 됐다고 하네요. 지금 검찰이 인권부에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은 뭐 감찰부 소관이 아니라 여태까지 인권침해 의혹은 대검 인권부가 맡아온 점을 고려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사위 업무보고에 출석해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감찰 사건을 인권 사건으로 뭔가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고 축소시키려는 이 윤석열 검찰청장의 꼼수, 정말 심각한 거고요. 오죽하면 이 사본배당이라는 역대급 해괴망측한 그런 짓을 벌여가지고 국민들한테 딱 걸렸죠. 이제는 옛날처럼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이 일부 내용만 다뤄주고 그럼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넘어가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SNS에 악영향도 있다고 하지만 안 좋은 기능도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팩트체크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견해, 그리고 실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내면서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많이 다루게 되면서 이들의 얄팍한 수가 더 이상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다 같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감찰부가 사건을 맡고 있다는 항의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알려졌고요. 결국 복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도 직접 이들의 꼼수에 이 칼을 뽑아들은 그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진정서 원본 반환을 거부하는 한동수 감찰부장의 행위 자체가 항명이라고 저렇게 대검은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요. 참 편하게들 사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프레임을 짜면 여태까진 속았지만 이젠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동수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저런 꼼수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대검의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사위에서 김남국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7월 예정된 인사가 있냐?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을 해서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난 2월 인사는 비정상의 정상화, 일부 인지부서를 중심으로 한 잘못된 수사 관행 당연시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검찰 조직 신뢰에 잃었고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바가 있다고 저런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역시 법사위에서도 고급 질문이 오가니까 저런 중요한 답변이 나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현직 부장검사도 이 윤석열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청장의 이 싸움인데요. 더 중요하게 더 본질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검찰청장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항명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대로 차근차근 개혁 완수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든 이거에 저항하고자 언론까지도 이게 발 맞춰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결론, 윤석열 사퇴론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결국 윤석열 검찰청장은 사퇴를 하더라도 이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찰이 이걸 보고 있다면 검찰 내부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윤석열 검찰청장을 강하게 비판하세요. 그게 본인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